노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상포럼의 이원덕입니다. 오늘도 윤기설 좋은 일자리 연구소 소장과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1월에 입법이 돼서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지금 입법이 된 이후에도 노사 간에 아직도 논란이 거셉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쌍방의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이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 사업주, 원청업체 등 경영 책임자가 이제 징역형 등의 중형을 받도록 한 법입니다. 법인을 이제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그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한선을 둔 거죠. 또는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법인 또는 그 기관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그 징벌 배상제도 이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년간 유예를 거쳐갖고 내년 1월 27일부터 이제 이 법이 시행되는데 50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제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시행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 중대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또 법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이제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강화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굉장히 이제 강화된 입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그 법의 처벌 수위도 그렇게 낮지 않은데 두 법 사이 차이가 뭐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이렇게 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대재해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이제 법적 책임을 물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안전법은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징역 및 그 벌금의 한선이 따로 없지만은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 징역으로 이렇게 이제 한선을 만들어놔서 처벌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한선도 산업안전법은 1억 원 이하의 그 벌금인데 반해서 중대재해법은 10억 원 이하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또 이제 법인에 대한 처벌도 산업안전법은 10억 원 이하, 그리고 중대재해법은 10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5배까지. 웬만한 이제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기업하는 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걸 굉장히 꺼려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처벌 규정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대재해법을 입법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산재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2018년 그 태안화력발전소 거기 이제 일명 이제 김영균 씨가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죽으면서 김영균 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중대재해법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하청업체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관리해 갖고는 네. 산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네. 이제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이제 국회를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난 1월서부터 네. 1월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됐고 1년간 경과 규정을 거친 다음에 내년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예. 그 처벌이 대단히 강화돼서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동계에서는 이 법을 환영할 만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는데 보안 입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노동계는 이제 지금 지금 대상자가 대상 기업이 이제 5인 미만은 지금 이제 면제가 돼 있고 그리고 50인 미만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은 3년 유예를 뒀기 때문에 이게 법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왕 시행하는 거면 전 사업장에 다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뭐 처벌 수위도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을 규모별로 유예를 하지 말고 뭐 제외를 두지 말고 모든 사업장에 다 시행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 기업으로 봐서는 당연히 불만이겠습니다. 기업들은 그 처벌 수준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그럴 수 있고 범위도 사실은 뭐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가장 이게 이제 뭐 강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이제 뭐 경영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장과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원하청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제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도 이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들로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 또한 그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률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상으로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영 책임자가 누구이며 경영 책임자를 명시를 해놨는데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이제 면하는지 법률로서 법률 규정만으로는 알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과실범 형태인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한형인 방식으로 사실상 고의범으로 이렇게 이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그 산재 사고라는 게 뭐 의도되지 않은 이런 이제 과실 사고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 고의범식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입법된 배경이 그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다른 그 법규, 예를 들어 파견법이라든지 아마 노사관계법과도 아마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성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게 돼가지고 복잡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다른 법규와의 모순의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이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은 하청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원청업체의 이제 대기업 경영진들이 이제 처벌받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견법상으로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대기업 원청이 지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지휘 감독할 수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라 뭐 이렇게 이제 이 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규제 만능주의 산물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 기업으로 봐서는 불만이지만 사실은 우리 산업사회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재해가 없어야 되는 건 그건 뭐 당위인데 선진국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때 사실은 산재 사망 1위 국가,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재 그 빈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산업재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선진국들은 이제 획일적인 어떤 규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옛날에 이제 선진국들도 물론 이제 규제 중심으로 많이 하다가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후에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이제 자율 책임 관리 방식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래서 사전 예방을 통해서 사망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당국이 법 위반을 적발이나 뭐 기소보다는 안전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역량을 집중하고 이제 사고 결과에 한해서만 이렇게 책임을 묻는 뭐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진국 가운데서도 우리 비슷한 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 중대재해 처벌법이 영국의 기업법인 과실치사법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입법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영국의 이제 기업 과실치사법이라 그러죠. 한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이제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2007년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영국 이 내에서는 많은 의견 수렴도 거쳤고 뭐 노동계 뭐 저 재계 간의 뭐 의견 토론도 거쳤었는데 이 법은 이제 법인들 조직체 관리 운영에 그 중대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유발한 경우 법인에 대한 이제 상한은 없이 벌금을 이렇게 이제 부과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랑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이 아닌 재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망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산재 사고 자체에 대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래도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데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거죠. 영국이 이제 산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것은 명령 통제 기준의 어떤 산재 예방 한계를 절감하고 사업장의 그 자율안전 관리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인 것이죠. 강력한 그 기업 처벌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책임을 직접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묻고 징역형까지 그렇게 이제 징역형의 하한까지 이렇게 설정한 우리나라와는 이제 뭐 이게 많이 다르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국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우선 보는 게 입법 과정이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13년의 어떤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또 실제로 산업안전에 어느 정도 이게 기여할까라는 걸 다각도로 그야말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는 뭐 김용균이라는 분이 불의의 산재 사고로 사망을 하셔서 그로부터 이게 입법이 논의되고 불과 2년 만에 입법이 된 물론 이제 논의는 뭐 그 전에도 돼 있었지만은 본격화된 건 부터 된 거죠. 그리고 영국은 처벌뿐만 아니라 자율안전을 위한 자율안전 관리 뭐 문화를 그럴까 이런 걸 조금 더 현장에 확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뭐 법이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사회가 산업 현장에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산업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안전 정책의 어떤 그 기조를 현행 그 이제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예방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 2011년인가요? 독일에 이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처벌보다는
정말로 이제 예방 조치를 잘하는 기업에다가 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뭐 적극적으로 그 산업 안전 그 설비를 지원한다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이렇게 줌으로써 그 산업 산재 사고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이제 규제 만능주의에 이렇게 중심으로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 이제 이 산재 사고도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줄질 않고 그래서 우리도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벌보다는 어떤 인센티브 중심으로 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포커스로 맞추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든 우리 산업 현장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는 뭐 두말 나위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의 책임자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결국 이것이 일자리 문제를 그렇습니다. 야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우리가 정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감안해서 지나친 처벌도 아니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선진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산업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산업 현장의 뭐 기업주든 현장 근로자이든 안전 의식, 안전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누구든 따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걸 지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안전 책무도 조금 더 강화하는 뭐 이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